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선행되어야만 이것을 토대로 나 자신과 직무와의 적합성, 그리고 지원하는 기업과의 연결성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면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면접에서는 자소서 관련 질문보다는요, 이력서 토대의 개별 질문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력서 기반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력서에는 오로지 나라는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방면의 꼬리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면접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이력서 기반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신의 이력서를 한번 옆에 꺼내 놓으시고요. 하나하나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면서 이번 영상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력서가 준비되셨다면 이력서 토대의 질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학력 사항입니다. 먼저 전공 관련 질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객실 승무원의 지원 자격은 전공 무관이기는 하지만 전공과 승무원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봐도 승무원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법학이라던가 회계 아니면 예체능 관련된 전공자들에게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공이 승무원과 무관한데 왜 지원했나요? 라고 물을만 하겠죠. 이러한 전공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실수를 하는 답변 유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는 법학을 전공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승무원의 자질을 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질문의 의도는 전공을 하면서 배운 어떠한 점이 객실 승무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공 외에 다른 서비스 경험을 쌓은 이야기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니라 법학이라면 법학에서의 무엇이, 그리고 내가 무용을 전공했다면 무용에서의 어떠한 부분이 승무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 전공이 법학이라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으로 공부하면서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방식과 공정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항공 매뉴얼이 법의 역할을 하는데 매뉴얼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안전 관련 매뉴얼과 서비스 관련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는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성을 생각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내 전공이 정말 승무원과 무관해서 걱정이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학교의 학과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학과 소개를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전공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승무원과의 연관성을 조금 찾아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내 전공이 항공 관련된 학과라면 당연히 전공과 승무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학과 과목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따라서 어떤 과목이 가장 재미있었는지 혹은 어려웠는지, 학점을 가장 못 받은 과목은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를 해 놓는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으로 내가 만약 학점이 2점대다 라고 한다면 이 학점 관련된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학점이 왜 이렇게 낮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낮은 학점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이어가신 다음에 학점 관리 대신에 수행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성실함과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학점이 낮다면 더욱 더 스펙 관리에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로 학점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지원자에게는요, 학점 관리 방법이라던가 노하우에 대해서 묻기도 하니까 센스 있는 답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력사항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졸업을 한 지가 1년 이상이 되었다면 졸업 후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공백기 관련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이 답변을 할 때에도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보통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요, 그냥 내가 졸업을 한 후에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듯이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기보다는요, 내가 졸업 후에 승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의 나열대로만 답변을 하게 되면요, 졸업 후 저는 카페에서 6개월 정도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그 후에는 리셉션에서 근무를 하며 고객 응대를 하고 수영을 하면서 체력 관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겠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승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기른 것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세요. 졸업 후에는 승무원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 응대를 하며 서비스 마인드와 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그 후에는 조금 더 다양한 고객을 응대해보고자 안내 데스크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또한 승무원에겐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수영을 통해 체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께서는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력 사항입니다. 이력서 상에서 경력 사항을 기재할 때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 한 것을 적을 거라면 서비스 관련 아르바이트를 최소 6개월 이상 한 것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최종 면접 때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곳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으로는 어떤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업무적인 경험, 배운 점, 그리고 힘들었던 점과 극복 사례, 에피소드 등을 물어보니까 관련 사례를 쭉 한번 정리를 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면접에 가게 되면 이 경험 사례가 바로바로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의 경력 사항에 대해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준비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승무원과 연관성이 없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력서를 그냥 공백으로 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면접에서 이전 직장과 그리고 승무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물어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일반 사무직이어도 팀워크 능력이라던가 책임감, 성실함, 소통 능력 등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분명 있을 테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연관성을 두고 답변 정리를 해주시고요. 회사에서 내가 맡아서 진행을 했던 역할과 업무 그리고 프로젝트 등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은요. 내가 만약 은행에서 근무를 했다고 치면 너무 은행에서의 전문 용어를 써서 답변을 하기보다는 모두가 들었을 때 쉽고 빠르게 알아듣기 편한 내용으로 바꾸어서 답변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학내외 활동과 봉사 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수행했던 대외 활동이라던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등을 기재하는 란인데요. 이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 그리고 에피소드 등을 잘 정리해 놓는다면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은 파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그야말로 무엇을 수행했는지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결하게만 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경험입니다. 여기에서는 해외 경험에 대한 에피소드와 사례 정리를 잘 해두세요. 만약 내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학연수를 했다면 그 지역에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이 대한항공의 취향지인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소개라던가 관광 명소, 추천 관광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어학과 자격증입니다. 어학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잘 준비를 해 두시고요. 어학 관련 질문으로는 만약에 내 토익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깝다면 아마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 노하우라던가 팁 같은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LCC 항공에서는 제2외국어 자격을 소지한 지원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그 언어로 자기소개 혹은 지원 동기, 기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영어 외에 제2외국어 자격증을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면접 답변도 그 언어로 잘 준비를 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의 경우에는 대한항공에서는 그 이력서 자격증 란에서 검색이 되는 것만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승무원 면접에서는 애매한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사실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를 할 시간에 영어 점수를 높이거나 아니면 제2 외국어 자격증 취득을 하기를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요, 취미 특기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에 따라서 취미 특기를 이력서란에 적으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기에 정말 흥미롭고 아주 산뜻한 취미 특기를 적어 놓는다면 당연히 면접에 갔을 때 면접관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면접관의 질문을 유도해서 내가 이 면접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센스 있는 취미 특기를 적으시되 이거 관련된 내용은 아래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 취미 특기 관련해서는 꼬리 질문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답변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력서 기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면접에 가기 전에 그동안 내가 수행했던 일들과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이걸 통해 내가 갖추게 된 역량을 승무원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경험에는 배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했던 아르바이트 그리고 내가 했던 봉사 활동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과 승무원의 자질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